민주노총이 그제 하루 총파업을 벌였는데 경남 지역 3,500여 명의 조합원들도 동참했습니다. 네, 노정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류주환 민주노총 경남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은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노동계를 위해서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 최저임금 1만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6개월의 과정들을 보면 최저임금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규제포로존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탄력근로제를 연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 과정 때문에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탄력 근로제는 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동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탄력근로제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시행되는 순간 노동자들에게는 하루 많게는 뭐 1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됩니다. 예를 들면 성수기 때, 여름에 더운 날씨 성수기 때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서비스 기사들이라든지 네. 에어컨을 만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 52시간의 그 법 제도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하루 18시간 이상씩 근무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가로사의 주 요원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노사정위를 확대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는데 민주노총은 불참했습니다. 이런 그 내용 때문에 대화는 거부한 채 투쟁 일변도로 나간다 이런 비판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계속 얘기했지만 네. 민주노총 또한 역시 마찬가지 김명한 위원장이 출범하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노동계에서는 민감한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시대를 열겠다 했지만 실제 스스로가 나서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 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소한 정부가 노동계와 함께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 최소한의 실리 조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에는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한국GM 비정규직 사태는 벌써 14년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할 것 없이 완성차에서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 파견 근로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현장 실사를 통해서 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을 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합법화되기 위한 이행계획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부가금도 요즘 내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으로만 계속 일변도로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회사가 현장에 있던 그 도급화된 라인들을 인소식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근무했던 63명의 그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법 파견 관련된 것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길거리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의 생계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최소한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걸고 지금 정거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CJ 대한통운 문제도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뭐 택배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여건 때문에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택배 기사가 지금 파업 중인데 쟁점은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쟁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CJ 대한통운이 직접 나와서 교섭하자라는 건데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 측에서는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네. 교섭할 수 없고 이들은 예를 들면 하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그 대전물류센터에서 벌어졌던 지난 3개월간 3명이 사망했던 사고 이것 때문에
대전지방노동청이 작업을 중단할 것에 대한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서 있는 상태입니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교섭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